보이는 곳은 5선 둔촌역 지하 둔촌 포레온과 연결되는 1번 출구에 나와 있고요. 둔촌 포레온 상가 입주 관련해서 한번 담아보려고 왔는데 지하 연결 통로는 아직도 미비합니다. 그러면 위에 올라와서 한번 본격적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자리에서 단지 내 상가나 둔촌 포레온 관련 이야기를 가볍게 정리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두 편으로. 입주가 이제 얼추 몇 달이 흘렀고, 어느 정도 정상화가 좀 됐을 것 같고, 단지 내 상가의 분위기가 어떤지 좀 볼 겸해서 왔는데, 며칠 전에, 단지 내 상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법률적 잡음이 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우리 상가조합이라는 곳이 정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기존의 단지 내 상가와 관련된 것들을 진행했던 PM사의 이익금을 개별 조합원들한테 이익 배분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부에 좀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체 사업을 단지 내 상가와 아파트는 별개인데 단지 내 상가를 추진한 쪽의 회사가 이제 전체적인 비용을 내서 진행을 했고, 최근 들어서 요 조합원들 위주로 해서 비대위 형식으로 있던 것들이 정식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조금 이익금의 배분을 하겠다. 원래는 전체적인 걸 진행했던 PM사에서 가져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압류니 법률적 진행이 있을 것 같아서 정상화나 개별 분양 등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신문 기사가 나왔었죠. 그것과 별개로 어떤지 분위기, 그다음에 워낙 고분양가였기 때문에 빠르게 안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단지 내 상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뚜렷합니다. 좀 저렴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다만 시세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주변 일반 상가들, 로드형 상가를 비롯해서 이런 상가들과는 성격이 좀 다르죠. 단지 내 상가는 면밀히 말하면 단지 내 도로가 아닌 것처럼 단지 내 상가도 부속 지원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가가 아닌 주택법으로 이제 건축이 되는 이런 형태가 좀 있죠. 그래서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단지 내 상가는 저는 이제 최소 500세대 이상, 그리고 젊은 층이 많은 20, 30평대가 좋다. 특히 20평대가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동선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 있어야 되고, 요렇게 대로 쪽에 노출된 로드형의 일반인들과 단지 내 사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 그것과 가장 부합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포레온 스테이션 5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죠. 이제 5호선 둔촌역, 9호선도 저쪽으로 가면 있지만 저쪽에 가면 9호선이 있습니다. 그쪽의 상가보다는 이게 메인 상가죠. 아무래도 이렇게 세 동으로 걸쳐서 있는. 그 다음에 역도 있고요. 여러 가지 중심 동선 조건들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상가로서 잠실에 있는 엘스부터 엘리트라고 불리는 그쪽과 유사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단지 내 상가로 보여지고요. 다만 분양가가 좀 높죠. 많이 높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1억 2천이 기본이고 코너의 목 좋은 자리들은 거기서 1억 4천까지도 이제 오고 가는 것 같고요. 단지 내 상가의 장점이 조금 저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이라면 이런 높은 분양가에서는 안정적인 수입도 저렴한 분양가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일반 상가와 같이 경쟁하는 또 일반 상가 이상의 분양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지 내 사람들만 이용한, 그래서 안정적인 상가이지만 투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조금 리스크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좀 분위기도 살펴보고 다른 문제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안에 들어가서 좀 영상으로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입점해 있거나 입점할 예정인 것들의 호수와 업종들이 좀 잘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정보 좀 알려드리려고. 아까 이제 출입구 쪽 중앙센터에 이 두 개가 있죠. 통신사가 있고 잠깐 보여드린 데가 있는데 거기에 국민은행이 들어오는 자리네요.
그 다음에 그 뒤편에도 이제 국민은행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의 호수로 묶어 있길래 뭐가 들어오나 그랬더니 하나은행 여기는 ATM 같고요. 은행, 약국, 그 다음에 대부분 부동산들이 이제 그죠? 대부분은 이제 부동산들이죠. 그래서 부동산들은 이제 초기에 여러 가지 매매, 거래, 전월세, 그 다음에 상가의 거래, 다양한 것들을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많이 들어오는 곳이 여러 가지 선점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한 색, 갈색 형태가 대부분 부동산인 것 같고요. 노란색이 지금 다른 업종인데 먹을거리가 이제 오마댕하고 닭강정 요 두 개가. 그래서 요 오마댕 요 자리는 좀 이해가 됩니다. 왜 이거 6, 7평, 7평짜리로 굉장히 작게 이면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월세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요 자리는 좀 사이즈도 있고 그래서 조금 월세가 나을 것 같은데 닭강정이 열심히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도 내시고 저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려면 전반적으로 초기에 이제 세팅되는 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가 지금 편의점 자리가 들어오는 거죠. 이 자리가 이렇게 편의점이 지금 여기가 편의점 자리로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의점 자리. 그다음에서 제가 이렇게 요동선이 이쪽에 이제 2번 출구가 이쪽에 2번 출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편의점 자리 쪽이 좋아 보인다는 게 이쪽으로도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보시면 이쪽으로 세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2번 출구로 가는 분들이 이쪽 요동선으로 이렇게 와서 1번 출구는 워낙 사이드 끝에 있기 때문에 센터 쪽에 가까운 전체적인 세대를 아우르는 쪽은 아무래도 2번 출구 쪽이 좀 더 가깝기 때문에 현재는 이쪽으로만 지금 동선이 잡혀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의 분위기가 이쪽으로만 지금 메인으로 보이는데 뭐 은행은 여기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여기 사거리가 여기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맞습니다. 이 둔촌 단지 내 상가의 분양 가격은 일반적으로 요즘에 상가 분양 가격보다 좀 높은 편이죠. 1억 2, 3, 4천이면 1층의 일반 상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으니까 이거는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보겠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일반적인 상가들, 로드 형태에 있는 상가, 뭐 프라임급의 상가에 기본 상가를 깔고 가면서 12,000세대가 되는 단지 내 사람들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유동성의 외부의 일반인들과 단지 안에 있는 12,000세대면 최소 3만 명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아우러서 이 안쪽에 유효 수요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분양가를 굉장히 높고 시설을 조금 더 요즘 상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떤 미래지향적인 형태,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단지 내 상가치고는 굉장히 인테리어나 소재, 디자인들이 잘 된 거예요. 중정형 이제 저런 썬큰 구조들. 제가 보기엔 좀 아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2층에 지금 병의원들이 많이 세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과, 소아과 이런 거보다는 아까 보니까 뭐 비뇨기과나 정형외과, 치과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2, 3층에 들어오시는 병의원들도 그 일반적인 역세권에 있는 상가 건물들의 세팅이 그렇게 되고 또 12,000세대 배우도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엘리트 그것처럼 단지 내 상가와 일반 상가 이 두 가지 형태를 다 그래도 너무 분양가가 높습니다. 어쨌든 스테이션 5의 1층이 현재 부동산으로 거의 지금 채워지고 있다. 스테이션 5 저쪽이 가보면 이제 9호선 쪽이 스테이션 9인지 여기가 스테이션 5가 이제 5호선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스테이션 5 같은데 여기가 메인이거든요. 가장 세 개의 상가가 연결되어 있는 가장 메인의 메인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런지 제가 보기 주변으로 녹을 가능성과 주변을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거든요. 그런 측면도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